성섭의 미국으로 간다. 오늘은 미국 휴장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방송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좀 아프신가요? 몸살? 네. 여름에는 개도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개도 안 걸리는데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제가 걸렸네요. 아, 다행히 코로나는 아닙니다. 선풍기 좀 틀어놓고 주무셨나 보네요. 냉방병이 요즘에 유행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워낙 네. 습도도 높고 뭐 사무실로는 에어컨만 키잖아요. 집에서 네, 아마 맞아요.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도 여름에 장사 없습니다.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정말 우리 전 세계 증시도 올해는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이 감기에 지금 약도 처방이 안 되고 있는데 먼저 미국 증시, 글로벌 시장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키포인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휴장일이기 때문에 네.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목소리가 좀 세지 않다, 좀 이게 높아가지 못해서 좀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아플 때 목소리가 사실 더 듣기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깝죽 안 거리니까 좋네요. 네. 일단은 뭐 항상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정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요 일정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을 이제 진행이 되고요. 미선물이 이제 새벽 한 2시인가 3시 정도에 마감을 합니다. 네. 지금 미선물이 현재 0.4 정도, 나스닥 100 지수 기준 0.4, 약간의 좀 보합세죠.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은 너무나 그 미선물이 열렸잖아요.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미선물이 한 거의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이제 가까이 밀리니까 같이 돈반 쪽으로 쭉 밀렸다가 미선물이 약간 반등 나오니까 또 플러스 또는 이제 보합 마감을 했죠. 네. 음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이 이제 5일 날에 이제 본장에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전일 금요일 날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이제 경기 침체냐, 경기 후퇴냐, 리세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반도체가 워낙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소비 쪽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판매라든지 스마트폰 부진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8% 정도 낙폭을 확대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워낙 선반영됐던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네. 그래서 마이너스 2.8로 마감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되는 시즌에서 뭔가 이제 또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옵니다. 7월 6일 날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아, 네, 맞아요. 이제 그 신규 주문 건수가 몇 건이 나오느냐, 이전보다 예상치가 하회하느냐, 상회하느냐. 근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거를 좀 말아 올렸습니다. 미국이 S&P 500이 1%로 종가로 기준으로는 마감했죠. 그걸 이제 피크아웃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네.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일은 없다는 걸 저는 증명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왜냐면 기대인플레 많이 꺾여 있었고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지표가 이제는 뭐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제가 중요할 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바로 FMC 의사로 6월 달에 그들이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여기서 뭔가 조금은 이제 선봉장을 쓰고 있는 게 이제 블라드 연은 총재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뭔가 점을 찍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 75bp, 100bp까지 올리겠다. 먼저 선행 쪽으로 찍어버리면 그 뒤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라든지 뭐 부의장 같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블라드 연은 총재 위원회 이 FMC 의사록에서 어떤 이야기들과 제스처가 나왔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빠르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네. 당연히 이제 고용 지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주가 등락은 저는 관계가 없다. 그럼 그 밑에 있는 CPI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 실업률이 좋아졌다. 실업률이 좋아지면은 연준 입장에서 야 어차피 이 기대 인플레 잡을 거면은 그냥 확실하게 잡자 해가지고 7월 달에 자이언스 때 밟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증시에는 안 좋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생각보다 덜 나왔는데 이러면 뭔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조금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이언스 때 0.75보다는 50bp 쪽으로 뭐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환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 파생꾼들이라고 하죠. 옵션 이 매매하는 분들이 이제 이 지표 가지고 어떻게 드리블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6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많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기대 네. 인플레가 이미 6월 초부터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이제 순방하는데 이전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이 사실은 패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게 70년도, 80년도에 워낙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해서 그때가 굉장히 암흑기였거든요, 미국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제가 그 대통령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방문을 해가지고 어디 방문했냐? 사우디 근처를 방문해서 그 사우디 근처에 미국 항공모함에다 사우디 국왕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담판을 졌습니다. 사우디 석유 시추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네. 그러면서 석유 패권을 짊어지면서 미국이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 역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중동 방문에서 사우디 실세죠. 빈살만 왕세자를 과연 만날 것이냐. 지금 뭐 만난다 안 만난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VIP 동선은 네. 거의 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깜짝으로도 이 다음 주 되면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느냐? 바로 인플레의 이 근원이죠. 바로 네. 유가 흐름에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유가도 지금 110달러에서 하회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걸 좀 넘어가면은 경기 침체가 끝에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좀 있어서 신광선 매니저도 시장에 대해서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키포인트 두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죠. 조금 이제 지난번처럼 제가 좀 설명을 조금은 다소 좀 과하게 했던 부분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립세션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기 후퇴를 가리키는 얘기고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라고 좀 다시 한번 사정적 정의를 말씀드리고 나서 요 키포인트를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은 지금 리세션 경기 후퇴 맞습니다. 네. 근데 경기 침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뭐 우리가 모르겠죠. 2분기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3분기가 끝나고 나서는 알 수 있겠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뭐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애틀란타에서의 그 컨센서스 2분기가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2분기 GDP가 굉장히 보시면은 이 블루칩 컨센서스가 뭐냐면 쉽게 해서 우리나라 치면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텔 뭐 이런 뭐 블루칩들. GM 뭐 이런 애들이겠죠. 대형주들 그런 애들의 이제 포리캐스트 자체 평균치가 약간씩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틀란타에서 지금 2분기에 그런 추정하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지금 갑자기 확 지금 완전히 밑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포인트 보니까 2.1%를 GDP 성장률을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틀란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오차 범위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여기 이제 2.1%를 이제 상향하는지 하향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다. 만약에 생각보다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나오면 증시는 베어마켓 랠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경기 후퇴인 줄 알았더니 경기 침체인 줄 알았더니 경기 후퇴였네? 그러니까 2% 이내로 네.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 그 오후 방송에서도 네. 이제 그 긴급 진단 지난주 금요일 했을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까지 빠진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전에 빠졌다가 지금은 왜 빠지냐? 그러니까 2,600 가까이 가려고 했다가 훅 빠졌잖아요. 지금 한 달 내내 네. 빠졌잖아요. 네. 그 전에 하락은 인플레에 대한 걱정. 고인플레에 대한 걱정. 근데 이제 2,500, 2,400, 2,300까지도 무너진 상황에서 코스피 증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가 후퇴하는 거냐, 경기가 침체하는 거냐. 근데 경기 후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죠. 왜냐면 경기 후퇴는 어차피 순환 사이클 안에서 도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경기 시점은 한번 잘못 물에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식시장도 1, 2년 정도의 장기적인 박스권에 갈 수 있는 거죠. 3천 가는 일이 2년 뒤에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뱅크 오브 뭐 아메리카에서 발전 자료 보면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그냥 제로예요. 지금 보시면 0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베어리시 그리고 우측으로 10포인트가 이제 블리시인데 블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장, 이제 곰이죠, 곰.
불리시가 아니죠. 황소죠, 황소. 예, 소죠. 황소죠. 네. 그리고 베어리시가 이제 곰인데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네요. 주가가 너무나 침체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확신한 건데 반등 분명히 나온다. 이대로 안 빠진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반등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지난주까지 7, 8, 9월 달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또 반등세는 나올 것이라 보고 연말을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견은 연장선인 건가요, 지금도? 조금 수정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마다 항상 계속 바뀌는 과정에 바뀔 수밖에 있는데 없죠, 그렇죠. 당연히. 워낙 지금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아까도 일정도 말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 지난주에 베어마켓 랠리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아니다라고 근데 베어마켓 랠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FOMC 통화 의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아직 안 왔다. 못 온다 아직은. 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작은 그림이 뭐냐? 큰 그림은 베어마켓 랠리인데 작은 그림은 바로 데드캣 바운스죠. 예, 짧은 반등. 큰 흐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7, 8, 9월 달을 반등자로 보는데 지금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우리가 혹시나 모를 갑작스러운 변수로 대비해서 급락을 대비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급락이 나오기 전에 한번 데드캣 바운스가 좀 일주일 정도 강한 랠리장이 올 겁니다. 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칩 가이던스 하향된 거 보셨죠? 네. 실질 가처분 많이 꺾인 거 보셨죠?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절반 이상은 조금 비중 축소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네. 예, 국내장도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데드캣 바운스 기간 그것을 정리해서 보자면 신광선 매니저와 2, 3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던 7, 8, 9월의 반등장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투자 하나하나에도 미세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투자 심리에 대해서 또 더 따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있을까요? 뭐 CPC에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볼게요. CPC 차트 한번 보면서 네. 마무리 좀 잘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시카고 거래소에서 발제한 자료인데 제가 지금 화살표로 지금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0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위로 곡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장 맥박수 같죠. 그렇죠. 예. 여기 위로 1.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하락하는 풋 옵션에 베팅하는 투자들이 많고요. 네. 1.0 밑에는 콜 옵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목소리가 아니, 저거를 잠겼어요? 4월부터 같이 봤었잖아요. 근데 너무 우상향 중인 거라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점이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가 차트를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데 최근에 5월 초부터 지금 보시면 6월부터 해가지고 이 화살표로 제가 그려놨잖아요. 풋옵션에 매수하는 그 비중들,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이 점진적으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폭이 작아진다는 거는 점진적으로 시장 하락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물론 문제는 콜 옵션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는 지금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주식들이 좀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풋, 콜 비율을 통해서 네. 어쨌든 이제 하락이 마지막 한 방은 나올 겁니다. 이 시장. 그 한 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타기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차원에서 네. 12 차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국내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전략은 데드캣 바운스 그때만 보고 짧게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바로 이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가 넘어가면 현금 확보를 권유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네. 한번 제가 내일 공개 방송할 때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를 점도표를 찍어놓은 걸 보여드릴 거고 항상 상위 균형 다우, S&P 500,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가장 기준점이 뭐냐면 S&P 500이 우리가 코스피 20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4050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셔서 SPXU S&P 500이 1% 떨어지면 3% 수익 나는 상품 또는 SQQ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
해지를 걸어놓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런 지표들 또 따로 볼 수 있는 방법, 뭐 방송에서 있으실 텐데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너이버 밴드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너튜브에서 오늘 제가 월수금 장 끝나고 하는데 네. 오늘 못했어요. 네, 감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상황 봐서 몸 상태 괜찮으면 할 네. 테니까요. 엠뱅골드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엠비엔골드 신광선 매니저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자, 뉴욕에서 이제 사실 또 신광선 매니저의 오늘 또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제 다른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미국 시장 같이 풀어질지도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고생해 준 신광선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티면 상한가 2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시장 휴장이다 보니 내일 시장도 그래도 좀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이만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